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5급 급수 한자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자 교육진흥의 교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역사 지리하고 관련된 한자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완강하셔서 합격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0개자는요. 위에 있는 문문하고 이 한일까지가 같이 세트입니다. 문에다가 빗장을 걸어놨습니다.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고리가 있잖아요. 여기다 가로로 이렇게 걸어놓는 거. 이 한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들공입니다. 그러면 이 빗장을 열어야 들어가죠. 이 들공은 손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이렇게 두 개를 해서 빗장을 열어 제끼는 거죠. 빗장을 열어요. 10개. 계약하다, 개발하다. 그러면 닫다는 뭡니까? 닫을 패자입니다. 닫을 패 또 나오면 설명할게요. 서울경자는요, 궁궐 모양인데 높을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서울이라는 것이 임금이 거쳐야 하는 수도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건물들과 화려한 거리와 이런 게 많습니까? 높은 궁궐이 있는 서울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높을 것 모양이 됩니다. 아래는 이제 받침대로 좀 그림화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그림으로 네이버에서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집이 많은 서울인데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다가 이 받침대를 안 하고 작을소, 큰 집 작은 집 다 존재하는 서울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한번 권합니다. 지경이라는 말부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땅의 경계선입니다. 땅이라고 할 때 딱 생각나는 게 바로 밭입니다. 네 밭, 내 밭, 너의 밭 이것을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 끼어 있는 데에다 우리는 선을 쫙 긋죠. 논두렁을 만들죠. 언덕을 만들죠. 경계선을 만들죠. 그래서 경계인데요. 전 세계의 국토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거에 경계선의 세계, 경계 이럴 때 쓰는 개자입니다. 세계의 한자의 개자예요. 높을 곳 아까 서울경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문 모양이 그대로 좀 와야 됩니다. 작을소가 아니라 그래서 높은 집을 뜻합니다. 높게 막루 모습을 그린 한자라고 하고요. 높다라는 말로 많이 쓰고 최고라든지 이렇게 높다 이럴 때 쓰는 고급이라든지 고층이라든지 많이 쓰겠죠. 이건 나라 이름에도 씁니다. 공공자는 장인공의 힘력입니다. 여기에 발음을 주는 것은 바로 이 공자였을 겁니다. 힘을 줘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다는 말은 공을 세웠다, 업적이 생겼다 라는 뜻이어서 그래서 공로상을 받는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좋은 의미로 씁니다. 힘써 일을 해서 뭔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고을근자. 이게 오른쪽으로 오면 고을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언덕이고요. 외우셔야 된다겠어요. 임금군입니다. 임금이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세분화해서 나눈 다음에 그 나눈 지역에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왕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임금군자, 임금이 고을에 보낸 군수입니다. 그래서 군수, 군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뿌리근자는 나무목에 그칠 간자입니다. 아마 간 발음이 근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칠간 나무를 그쳐다. 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뿌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근본, 본자도 근본본이라는 뜻도 있지만 뿌리라는 뜻이 있죠. 근거, 뿌리, 기반이 두는 겁니다. 급할 급자 상당히 어려운데 이 위에 있는 한자가 원래 급자예요. 원자를 제가 아래다 썼습니다. 미치다, crazy, 미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디에 도달하였다. 마음이 어디를 가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요. 마음이 앞서가는 걸 급하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만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가는 것들을 급할 급. 급발음이 여기서 왔는데 미칠 급. 마음이 먼저 가버린 걸 급하다고 합니다. 급변, 상급. 마땅할 땅, 집당 때 말씀드렸죠. 얘는 상발음입니다. 여기서도 당이 당첨됐네요. 밭전입니다. 해석이 좀 특이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밭이라는 것은
거래가 되는 옛날에 재산이었어요. 내가 팔고 여러분이 제 걸 산다고 해봅시다. 저는 어떻게 팔고 싶냐면 비싸게 팔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싸게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가격이 마땅한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밭을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심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좀 활용을 할게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타당하다, 당연하다, 타당, 당연 이럴 때 쓰는 한자라는 거. 그림도자입니다. 이제 나라국을 뜻할 때는 한자가 큰 국경선을 크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땅 내 땅을 다 그리면 이렇게 한자가 됩니다. 인색깔 비라는 한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이 있길래 쓴 거고 진짜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 그림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그림이 되고 그걸 지도라고 했죠. 아셨죠? 이거 쓰실 때 한금 몸자 보입니까? 몸?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된대요. 네모 그림. 그러면 그림이 된대. 그래서 아이고, 또 어떤 애는 미로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진짜로 딱 미로를 그린 거예요. 잘했어요. 자, 예도래자인데요.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볼시는 재산하고 관계되고요. 풍년이 들다거나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면 우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복을 달라고 예의를 최대한 차려서. 그래서 예절, 예의 또는 차례를 지낸다 할 때 또 쓰는 예자입니다. 이 예자가 앞에 와서 두음법칙으로 변하는 거죠. 예가, 레가, 예가 되는 거 두음법칙 알아두십시오. 발족이 각각각입니다. 발족이 앞에 오면 이렇게 좀 변해야 됩니다. 모양 변형자 외우시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뒤에 각각각입니다. 우리가 발로 각각 다니는 길.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니는 길. 그래서 도로, 선로, 로가 또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노가 되죠. 뭐 버스, 노선 이럴 때는 노로 하셔야 돼요. 다스릴 리입니다. 앞에가 임금왕이어서 보통은 임금이 마을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 말도 맞긴 맞죠. 그렇 진짜 원자로 보면 얘는 임금왕이 아니기 때문에 구술옥자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마을에 구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구술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질까봐 잘 보관합니다. 잘 보관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다고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이해, 이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목숨명자는 파자를 좀 해야 되는데 입구만 빠진 나머지 있죠. 입구만 이쪽으로 쑥 빼면 이자가 나옵니다. 명령할 영자가 나오는데요. 임금한테 명령을 받은 군인이나 신하는 무엇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냐면 목숨 바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명자가 됩니다. 목숨명, 목숨, 임금의 명령을 목숨 걸고 합니다. 임금이 뭘 내렸는데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얘는 혼음이 명령명도 되고 목숨명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명령령이 나왔죠. 아이고 혼동되지요. 뭐가 목숨명이고 뭐가 목숨령이냐 이렇게 배울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숨명자에는 명 발음에 네모가 들어가 있어요. 쉽죠? 네모 있으면 명이야. 없으면 령 하면 되잖아요. 아셨죠? 명령 단어에서 다 명령명, 명령령인데 네모 있으면 명입니다. 재밌죠? 명령 알아두시고 네모 있으면 명이다. 생명. 돌이킬 밤 반대라는 뜻인데요. 손을 위로 했다가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뒤집는다. 반대로 하다라는 뜻으로 쉽게 손을 뒤집는 거에서 반대하다라는 뜻으로 하는 한자입니다. 반대, 반성, 뒤집어 본다는 뜻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반에 뭘 나누냐? 소예요. 자, 소자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것만 없어졌죠. 여기만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8팔을 씁니다. 소를 여기에 원래 소가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했어요. 이거 없어졌다고 치고 8팔을 붙여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으면 비싸고 고기도 많고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으니까 상해버리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헤쳐서 나눠서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식사 약속하면 내 밥값은 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눠 가자요.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다 할 때 절반입니다. 반절로 딱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 반반 이렇게 너 반절, 나 반절을 우리 반반 한자입니다. 필발자는 펼쳐지다라고 많이 하지만 원래는 쏠발입니다. 옛날에 전쟁 날 때 총을 쏘는 거예요. 쏠발인데 위에 있는 한자가 발 발음을 줍니다. 걸어가는 발 모양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발이에요, 발.
네, 여기가 발이에요. 특이하죠? 그 다음 활을 쏘고 몽둥이를 쏴서 총을 쏩니다. 쏘아요. 그럼 멀리 나가죠. 멀리 나간다고 해서 펴지다. 펴지다가 피어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발, 펴지다, 쏘아지다. 그래서 쏠발, 필발이 있고요. 멀리 좀 번창하라고 해서 우리가 발전이나 발생 이렇게 쓰는 한자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실까요? 거느릴부를 다른 책은 떼부라고도 하는데 떼 지어 있다, 물이 지어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오면 제가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많아요. 나눠야 돼요. 나눠서 거느려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나눠서 그 마을 하나를 부락부락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일본어식의 발음이어서 우리가 요즘 쓰지 않지만 그때 떼부, 거느릴부, 마을부라는 훈음 때문에 부락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나눠서 마을을 다스렸다, 거느렸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거느릴 때 어느 부서에서 일합니까? 이럴 때 쓰는 부하, 내부, 부서 할 때 쓰는 부자예요. 죽을사 모르는 분은 없죠. 근데 이해를 죽을사변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왜냐면 죽을사 왼쪽에 오니까 죽을사변인데 우리는 조금 깊이 보죠. 죽을사가 아니라 앙상한 뼈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앙상한 뼈만 남으면 죽죠. 당연히. 그리고 비수는 칼입니다.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 맞아 죽다 말라 죽다. 어떻게 해든지 죽다. 그래서 사망하다. 그래요. 산다. 반대말도 있습니다. 이길승자인데요. 나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힘력만 빠지면 나짐자입니다. 그죠? 자, 내가 힘써서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 저는 나짐 어려워요. 그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라는 뜻만 아시고 내가 이긴다. 진짜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갑자기 뭐 한자 하다가 철학적인 얘기를 길게 빠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내가 중심인 거지 선생님이 자료가 시간이 다 핑계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하는 겁니다. 승리, 필승 꼭 합격하세요. 귀신신 갑니다. 볼시 들어가면 신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한자가 신 발음을 합니다. 자, 번개 치듯이 반짝 나타나는 귀신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신이 쫙 펼쳐져서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굳이 해석 안 하고 앞에 건 귀신이고 뒤에 건 신이니까 귀신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산에 사는 신이면 산신이고 뭐 귀신 할 때는 귀신기만 쓰시면 되죠. 새로울 신 할 때 꼭 같이 알아야 되는 한자가 하나 있는데 걔를 먼저 해결을 하죠. 여기다가 볼견을 쓰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할게요. 친할 친자인데요. 앞에는 똑같아요. 원래 앞에가 쳐다보다라는 뭐 새롭다라는 뜻을 아는데 그냥 파자로 할게요. 나무목의 설립입니다. 나무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서서 볼견 맨날 보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항상 나무가 그 자리에 있듯이 항상 나를 보고 지내는 사이가 친한 사이입니다. 그쵸? 그래서 친할 친자고 새로울 씨는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가지치기를 했더니 새 봄에 세상에 얼마나 예쁜 싹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교회에 가는 길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 어느 날 은행나무가 정말 많은 아파트거든요.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쫙 해서 정말 아파트 안이 다 보일 정도로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아우 속 시원하게 다 잘라냈는데 은행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세상 1년도 안 돼서 봄이 되는데 그 은행의 잎들이 파릇파릇 애기 잎들이 나오는데 냄새는 뭐 가을 되면 나겠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새로 난 잎이 그래서 새로 난 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맵다 나무다 이런 해석보다 그냥 파자에서 제가 쓴 거고 나무 가지치기 했더니 새로운 싹남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부 새로운 여자죠. 최신 새 것입니다. 여러분 최신하면 최신폰 생각 안 나나요? 들려자 가겠습니다. 뒤에 아들자로 쓰면 난리 납니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마을에 많은 것들이 자라납니다. 마을에 들판에 많은 야채, 채소, 과일이 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삽니다. 들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다. 주면서 먹는다. 주다, 받다 이렇게 마을에 난 들판에 난 것을 주다. 야외, 야채, 뭐 야생 이럴 때 쓰는 약자입니다. 들려 아들자 아니게만 쓰시면 돼요.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점 찍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꽃뿌리 영자인데요. 꽃이에요. 여기 풀이었는데 이 가운데 양자잖아요. 가운데에서
예쁜 꽃이 나요. 이렇게 풀이었는데 어머 막 자라더니 이렇게 꽃이 나요. 저 꽃을 이겹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어머나 예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잎을 봅니까? 꽃을 봅니까? 꽃을 봅니다. 그래서 뛰어날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뛰어나다. 영웅 할 때 쓰고요. 영국 할 때 쓰는데 이거는 꽃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가차어라고 해서 아무 뜻 없이 외국어를 우린 한자로 써야 되는데 영 발음이 기억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영재. 여기서는 꽃든 그런 인재가 아니라 뛰어나다는 뜻이 있다고요. 영웅 할 때도 뛰어나다. 그래서 이 꽃뿌리영은 뛰어나다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뛰어나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뛰어나다. 꽃이 예쁘잖아요. 꽃만 보게 되고요. 자, 날쌘용자. 위에 소설용인데 뭐가 막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힘이 솟아나면 용기 있고 용맹한 사람이 되겠죠. 위에 있는 한자를 이렇게 밭전처럼 써버렸는데 아래를 그대로 그냥 살려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려서 쓰는 경우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끝나갑니다. 언덕원자 보겠습니다. 언덕엄이라는 한자에 그냥 얘만 쓰는데 언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온천, 샘물이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물의 근원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덕원은 그래서 근본이라는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 초원, 언덕으로 얘는 해석하네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이 하나 있다는 거. 자, 제주제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새싹이 땅 위로 돋아납니다. 새싹이. 그럼 이 한일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뿌리죠. 이건 뭐예요? 풀싹이에요. 그림 잘 그렸죠? 자, 진짜 신기합니다. 씨 하나 뿌렸는데 점점점점 납니다. 재능, 재치, 신기한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싹이 자라는 건 기적입니다. 제재입니다.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씁니다. 아침조는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인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도 해석을 합니다. 해가 돋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죠. 이게 태양이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있는 것을 10시 2개로 활용한 거죠. 태양이 뜨면 밤새 떠있던 달은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돼. 그런데 태양과 달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른 아침 새벽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쓰는 조자입니다. 아셨죠? 조해, 조선계, 이른 아침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해와 달이 동시에 떠있는 시간 정도. 결의족자에서 깃발 언자 좀 이런 거는 하나 정도 알아두십시오. 비슷한 한자가 상당히 많아서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 상당히 많고요. 여기 가운데만 계속 변할 겁니다. 화살시인데요. 옛날에는 시족부대고 집이 없어서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어떤 짐승이나 다른 부족한테 침략을 받았다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떤 힘이 있어도 무기를 들고 가서 내 식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 화살을 들고 가서 내 결의, 내 동족, 내 씨족을 지킨다라고 해서 결의족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화살로 내 부족, 가족 지킵니다. 그래서 민족, 대가족, 가족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한자죠. 맑을 청자는 물수가 앞에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물 색깔은 원래 무색인데 물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면 푸른빛이 좀 나요. 그래서 푸른색, 맑은 색 이래서 맑은 물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는 색이 없는데 물 바닥이 다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맑은 물, 청결, 청정. 마을 촌자에서 촌발은 뭐가 줬어요? 그렇죠. 마디촌이 줬고 나무목을 표현해서 나무가 많고 마디촌자는 법촌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촌수관계 따지는 거 있잖아요. 나랑 2촌이다 3촌이다 5촌이다 할 때 쓰는 그 촌. 옛날에는 시족사회에서 같은 마을,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같은 마을에 그냥 다 앞마을 뒷마을이 다 친척이에요. 뭐 성씨촌이라고 해서 성씨가 다 같은 마을 아시죠? 그래서 나무도 많고 나무 밑에 마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법촌, 우리 친척들끼리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촌락, 농촌. 클 때 정말 쉽죠? 큰 데에다가 점 하나 더 추가해서 큰 것보다 더 큰 애에서 이 점 하나 추가하면 대가 뭐가 됩니까? 점 하나 추가하면 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태고 태평양. 큰 것보다 크다라는 뜻이니 우리 태극기 태자입니다. 누르왕자 마지막입니다. 빛광자의 옛날자. 진짜 우리 빛광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진짜로 빛광의 고자를 찾아보면 이것도 빛광입니다. 가운데다 뭐만 쏙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밭점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밭은 누런 밭이 황토밭입니다. 누런색 황토고요. 오행에서 제일 가운데 위치하는 게 바로 누를 황자여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임금의 정복은 중국에서 황색을 입죠. 그래서 누를 황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